강재인 씨랑 보람이 떼어놓을 생각하지 마, 강미란. 보람이 그 아이 바로 네 손녀라고. 죽은 도희가 우리 딸이란 말이야. 오늘은 존재도 모르던 딸과 손녀의 정체를 알게 되고 황기찬과 찢어지게 되는 강미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재인, 너 내가 경고하지 않았니? 분명히 문제 생길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 같은데. 회사에서 가족놀이를 찍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김도윤 선생이랑 애까지 셋이서 그러고 있으면 회사에서 뒷말이 나오지 않겠어? 알아보니 너 지금 김도윤 씨네 집에 얹혀 산다고 하던데. 정말 제정신이니? 그 집에서 네 엄마 대신 회계라도 하고 있는 거야? 죽은 김도희 대리 딸 대신 키우면 너를 용서해주기라도 하겠대? 그 집안에서는 네가 최자영 딸인 거 모르고 있는 거 아니고. 더 일 키우지 말고 그 집에서 당장 나와. 아무리 갈 데가 없어도 그렇지. 너 설마 김도윤 본부장이랑 뭐가 있는 건 아니지? 만약에 둘이 만나고 있는 거라면 회사에서 소란 일으키지 말고 당장 접어. 지금은 회사 소문 때문에 너랑 내가 더 이상 한 집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너 혼자 살 집 정도는 내가 구해줄 수 있어. 제인아, 너를 위한 거야. 저를 위한 거라고요? 강미란 상무님, 회사 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시면 제 사생활에 선 넘은 월권 하시는 거고요. 제 고모로서 말씀하시는 거면 대답해드리죠. 네, 저 김도윤 본부장님 댁에서 가족들이랑 지내는 거 맞아요. 김도희 씨 어머니는 제가 그 최자영 딸 강재인이라는 걸 모르시지만 저 속죄하는 마음으로 가족분들과 지내고 있어요. 제가 그 집에 도움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생각이고요. 솔직히 좀 웃기네요. 뻔히 갈 곳 없는 거 알면서 내쫓을 때는 언제고. 제가 김도윤 본부장님이랑 무슨 사이인지까지 고모한테 보고드려야 하나요? 저희 더 이상 그런 사적인 대화 나눌 정 같은 건 없는 사이지 않나요?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건 제가 무슨 짓을 하건 신경 끄세요. 승우랑 회사에 피해 줄 일 없을 테니까요.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강재인의 태도에 강미란은 아차 싶었습니다. 그동안 정떨어질 행동은 다하며 조카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강재인의 사생활까지 간섭하는 꼴이라니. 강재인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가 없었죠. 하지만 강미란은 강재인이 그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카에 대한 정 때문이 아니라 강재인이 최자영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더는 작은 소란도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특히나 정호성과 강재인이 한 집에서 지낸다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 정호성이 우리 승우가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면 재인이가 일부러 말할 일은 없겠지만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죽은 사람 딸을 왜 자기가 키우고 있어. 그 집안이랑은 더 이상 엮이면 안 돼. 우리 승우한테 곤란한 일이 될 거야. 강재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강미란은 정호성을 찾았습니다. 오성 씨, 아니 DH홀딩스 대표님. 우리 회사에 복수가 하고 싶은 거야? YL그룹을 가지겠다 했으면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내 조카까지 이용해서 무슨 짓이야? 저번에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 내 조카 강재인이 맞냐고 물었었지? 그 사람 사실 내 조카 아니야. 회사 때문에 황기찬 회장 현 와이프가 내 조카인 척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강재인이 내 진짜 조카 강재인이라고. 당신 알고 있었던 거야, 모르고 있었던 거야?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재인이 그 집에서 내보내. 재인이가 누구 딸인지 몰라서 그래. 가해자 딸이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고. 재인이가 죽은 김도희 대리 딸을 자기 친딸처럼 돌보고 있더라. 설마 다 알면서 재인이한테 보람이 그 애를 맡긴 거야? 대체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게 밖에까지 소문 퍼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회사가 또 얼마나 난리가 나겠느냐고. 당장 집에서 내보내. 재인이가 자기 발로는 스스로 안 나갈 것 같으니까 당신이 내쫓으라는 말이야. 아무리 고집부려도 피해자 가족이 하는 말은 듣겠지. 당신도 일하고 김도희 씨 어머니도 일하시고 계시니 집에서 정해볼 사람이 없으면
내가 시터를 붙여줄게. 퇴직금도 아직 안 받아갔잖아. 강미란, 당신 정말 정 떨어지게 한다.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나도 그렇게 칼같이 버리더니. 당신은 회사 앞에서는 피부치 상관없이 조카도 버리는구나. 인터넷에 다른 사람을 조카라고 세워놓았으면 신경을 꺼야지. 버린 조카 일에 대체 무슨 상관이야? 그래, 나 강재인 씨가 최자영 씨 딸인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게 뭐? 강재인 씨는 당신이랑은 다른 사람이야. 우리 보람이를 정말 아껴주고 죽은 도희를 대신해서 우리 가족이 되어준 사람이라고. 우리 가족들 다 강재인 씨 때문에 힘을 내고 있어. 강재인 씨를 내쫓는 일은 없을 거야. 똑똑히 알아둬. 정우성은 그렇게 통보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김도희의 복수를 하려는 그 이유를 숨겼죠. 정우성은 단순한 김도희의 삼촌이 아니라 김도희의 진짜 친아버지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변한 게 없구나. 죽은 우리 딸 도희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우성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와 함께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는데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강미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미란은 끝까지 포기를 몰랐죠. 강재인을 내쫓으려면 정윤이가 알아야겠구나. 강미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정우성과 김도윤을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후 마지막 카드로 정윤이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자영의 딸이란 것을 폭로하고자 치킨집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강미란의 발걸음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재인과 최자영을 김도윤의 집에서 완전히 분리시키겠다는 강한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최자영이 있었습니다. 강미란이 치킨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계획했던 시나리오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새언니가 대체 왜 여기에 있어요? 설마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강미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이 가득했는데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최자영이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요. 나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내 처지 비웃으려 찾아온 거예요? 최자영의 대답에는 자조적인 웃음과 함께 방어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었는데요. 아니, 대체 여기가 어딘 줄 알고요? 새언니, 여기 사장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알면 도저히 여기서 일할 수가 없었을 텐데요. 강미란은 정윤이가 가게에는 최자영을 들이고 집에는 강재인을 들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은 강미란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복잡한 구도였는데요.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 가족들을 품고 있다는 현실이 이해하기 어려웠죠. 김도희 씨 어머니, 저 누군지 아시죠? 여긴 또 무슨 일로 온 거예요? YL그룹 사람이 내 가게까지 찾아와서 무슨 볼일이 남았다고요. YL그룹에 대한 강한 반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격한 반응이었죠. 화부터 내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 강재인 씨 고모입니다. 저기 최자영 씨가 강재인 씨 친엄마 되고요. 김도희 씨 일로 상심이 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해자를 주변에 두고 계신 줄을 몰랐네요. 김도윤 씨랑 정호성 씨께 먼저 말씀드렸는데 도저히 대화가 안 돼서 여기까지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재인이를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말씀드리려 왔는데 저기 최자영 씨부터 여기서 자르셔야겠네요. 그리고 재인이가 그 집에서 죽은 김도희 씨 딸을 대신 돌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지난번 안 가져가신 퇴직금에 김보람 양 양육비까지 넣어왔어요. 이 돈으로 시터 구하시면 될 겁니다. 최자영 씨 자르는 대신 알바비까지 넉넉할 테니 저희 집안이랑은 이만 깨끗하게 정리하시죠. 강미란이 내놓은 두둑한 돈봉투에는 모든 관계를 돈으로 정리하려는 냉정한 계산이 담겨 있었는데요. 감정적인 얽힘을 물질적 보상으로 해결하려는 비정한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난데없이 찾아와 날벼락을 떨어뜨린 강미란 때문에 모두들 충격을 받고야 말았는데요. 치킨집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랭하고
긴장감 넘치는 상황으로 바뀌었죠. 최자영을 이 가게의 사촌 누님이라며 소개한 도민준 또한 상황이 난처해졌는데요. 도민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안함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죽일 놈의 원수를 내 가게에 두었다니. 예전 같으면 정윤이는 강미란의 말에 뒤집어졌을 테지만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김도희를 죽인 사람이 최자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윤이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는데요. 강미란 씨, 당신 정말 웃기는 사람이네. 나한테 이분 최자영 씨는 원수라고 친다지만 당신한테 가족 아니야? 강재인 씨는 조카라며. 지금 조카를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YL그룹에는 학을 떼는 사람이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 오성이가 당신이랑 끝내고 해외에 나갔던 게 정말 다행이었다 싶네. 그렇게 가족을 버리면 인생이 좋아진답니까? 그래서 우리 오성이도 버리고 당신 자식도 버리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보람있으라고 양육비까지. 정윤이의 말에는 정호성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강미란에 대한 실망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는데요. 내가 우리 도희 퇴직금은 안 받았지만 보람이 양육비는 받아야겠네요. 당신 손녀딸 양육비니까 받는 게 맞죠. 우리 도희 그렇게 버려놓고서 한 번을 안 찾았으면서 퇴직금이나 받아가라.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죽은 딸한테 조의금 내는 엄마는 없어요. 정윤희 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망한 도희 씨가 제 딸이라뇨? 강미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함께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는데요.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진실이 갑자기 드러나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옆에서 두 사람의 싸움을 지켜보던 최자영마저도 조용해졌습니다. 최자영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강미란에게 자식이 있었다니. 최자영도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죠. 한동안 가족으로 지내면서도 이런 중요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성이가 자기 딸 호적에도 못 올리고 내 딸로 입적해서 조카로 키웠어. 당신 그 표정 뭐야? 정말 몰랐어? 당신이 낳은 아이를 당신 오빠가 우리 오성이한테 버렸잖아. 강미란, 당신은 정말 몰랐느냐고. 보람이 그 아이 도희 딸 당신 손녀야. 어떻게 우리 보람이를 놓고 그런 소리를 해. 아니에요. 난 정말 몰랐어요. 오빠가 내 딸을 오성 씨한테 버렸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성 씨가 날 버렸잖아요. 나도 내 아들 승우도. 쌍둥이는 분명 죽었다고 들었는데? 강미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쌍둥이 중 한 명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은 더할 나위 없는 충격이었는데요.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하나씩 연결되면서 숨겨져 있던 진실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승우가 고모 아들이었어요? 그 사람 사생아가 아니라 강규철 회장은 회사 문제로 인하여 딸인 김도희는 정호성에게 주며 강미란과 모든 연을 끊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미란에게는 딸아이는 죽었다며 정호성이 너랑 승우를 버리고 해외로 떠나버렸다고 했죠. 미란아, 이 아이는 네 아이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 YL그룹의 미혼모라니 우리 그룹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승우는 남자아이이니 내 앞으로 호적에 올리마. 오빠, 그 약속 꼭 지켜줘야 해요. 장자승계 원칙 잊지 마요. 우리 승우한테 꼭 YL그룹 물려줘야 하는 거예요. 때문에 강미란은 강규철이 죽고서도 그 약속을 받아내고자 최자영이 강승우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며 치를 떨었던 것이었던 건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이 회사 때문에, YL그룹 때문에 내 인생 모든 걸 버렸는데 이 회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승우 거예요. 강미란의 절규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희생과 고통이 압축되어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도, 소중한 딸도 모두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온 것이 YL그룹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도희 씨가 내 딸이라니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최자영 당신이 내 딸을 죽인 거야? 내 딸을 죽이고 그걸 승우한테 덮어 씌우려고 했어? 강미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극도로 치솟아 있었는데요. 자신의 딸을 죽인 것이 바로 최자영이라는 사실에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남을 원망이나 하면 우리 도희가 살아 돌아온대요. 지금 오성이랑 도윤이가 뭐 때문에 그 회사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도희 죽인 건 최자영 씨가 아니라 황기찬 그놈이라고. 정윤희의 외침에는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는데요. 더 이상 잘못된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진짜 범인인 황기찬에게 분노를 향하라는 호소였습니다. 강미란과 정호성은 아주 오래된 오해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수십 년간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온 두 사람에게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강규철 회장의 오른팔이었던 도민준이 그 일을 전부 기억하고 있었기에 강미란도 정호성도 서로를 버린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도민준의 증언은 두 사람에게 구원과도 같았는데요. 그동안의 모든 오해가 강규철 회장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장님은 어쩌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당시에는 최선인 줄 아셨으니 이렇게 모두에게 상처가 될 줄은 모르셨을 거예요. 도민준의 변명에는 고인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느껴졌는데요. 좋은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가슴을 치는 것은 최자영도 마찬가지였죠. 최자영의 마음속에는 강승우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오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입견으로 강승우를 대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승우야, 승우가 밖에서 낳아온 아들이 아니었어. 미안해서 어떻게 해. 내가 그 애한테 얼마나 모질게 했는데. 최자영의 참회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는데요. 지금까지의 모든 차별과 냉대가 얼마나 부당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자영은 김도희를 차로 친벌을 이미 받았습니다. 치료법도 없이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알츠하이머. 최자영은 치매라는 죗값으로 김도희에게 사죄하게 되는데요. 신체적인 형벌보다도 더 가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씩 잃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잔인한 운명이었죠. 정신 못 차리고 황기찬 편에 섰던 강미란은 자신의 선택을 저주했습니다. 강미란의 마음속에는 깊은 자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잃게 되었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내 조카의 등에 칼을 꽂고 내 딸을 죽인 황기찬과 손을 잡았구나. 도희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이 엄마가 반드시 증거를 찾아낼게. 네가 그날 황기찬과 강세리를 왜 만났던 건지, 네가 죽은 CCTV를 어떻게 황기찬이 가지고 있었던 건지 전부 알아낼 거야. 강미란의 다짐에는 복수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이제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호성이 자신의 아들 강승우와 눈물의 재회를 했지만 그 기쁨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부자 간의 감격적인 만남도 잠시였는데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재회의 기쁨이 곧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황기찬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최자영을 이용해 김도희를 죽인 진짜 범인으로 강승우를 범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황기찬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강승우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향후 차기 회장의 싹을 잘라내려는 의도였죠.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분노와 절망감을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의 마수에 맞서 강미란이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지, 또 강세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혀온 협박범의 정체도 궁금해지는데요. 그 유튜버가 강세리의 전남편으로 추정이 되는데 복수원정대가 어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여왕의 집 다음 화를 기대해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